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많은 변화들을 촉진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이 있었던 만큼 한국은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변화는 산업화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산업화와 변화는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 및 산업화를 촉진시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산업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은 민주화, 교육, 과학기술개발, 사회개발과 복지, 소득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진전은 정부와 상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개념 모두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민주화는 자유,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를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운영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는 공업을 주 산업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념 모두 잘 살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통해 세습적 신분제 타파, 선거권의 확립과 확대, 각종 권리의 확대 등이 나타나고 정치 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를 통한 주기적 정권 교체, 권력 분립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이 나타납니다. 산업화는 공업화를 주축으로 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복지제도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발전, 기업활동, 노사관계, 시장의 확대 등이 중요시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종합성과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성을 살펴본다면 정치의 민주화는 생활의 민주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아테네의 민주정의나 근대 이후 서구의 민주정치는 결국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생활 방식이고 이념임과 동시에 하나의 제도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자유와 평등, 이를 실현하는 정치 제도 등이 모두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와 가치는 경제 발전 및 공정한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화와 연계됩니다. 산업화도 역시 종합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대량 생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의 증진과 같은 경제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치, 사회, 문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로 인한 생활 향상과 인력 수요가 중산층의 출현을 통한 정치의 민주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중매체의 발달에서 오는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것은 산업화로 인한 기술 발전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중에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산업화가 먼저 진전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화가 달성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민주화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 권위주의가 반드시 산업화의 기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즉,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가 산업화를 퇴보시키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를 우선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사회적 자유 등의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면서 중산층이 형성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국민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향상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선적 전환점을 제공했던 사건은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19 혁명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정권을 연장해 독재를 지속하려는 이승만 정권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립하려는 한국 현대사의 최초적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대항해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탄압하고 권력을 쟁취했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결여로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2년 말부터 구 정치인에 대한 사면과 학원 자유화 등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내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돌풍을 일으키며 신민당이라는 야당이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권위주의 세력과 이에 맞서는 저항 세력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점으로 대립과 갈등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존의 체제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4.13 호원 조치,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인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6월 항쟁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강압적인 정치가 1차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6월 항쟁의 밑바탕에는 산업화를 토대로 성장한 시민사회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사회 전반에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한 상황에서 시민의식 향상, 기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크게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 규모의 6월 항쟁에서 주축이 학생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로 통칭되는 많은 직장인을 포함한 중산층 또는 중간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권위주의 세력과 저항 세력 사이의 타협이라 볼 수 있는 6.29 선언 이후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이어 본격적인 민주화로 진입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산업화에 앞서 민주화를 먼저 시도한 사례들도 있었고,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산업화를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면서 결국 독재 정권이 출현하는 민주화의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산업화를 통해 상당 부분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나 정치 엘리트들이 올바른 발전 방향이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권 연장을 시도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나타나고 결국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이들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희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